집주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 중 일부가 위법 행위를 저지르듯이 악덕한 임차인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선량한 집주인도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훈이루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집주인을 위한 영상을 한번 촬영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가 부동산 관련 영상을 몇 개 올렸는데 전화나 메일, 댓글 등으로 집주인이 주의해야 할 점도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집주인을 위한 영상을 찍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오늘은 선량한 집주인들을 위해서 꼭 알아두어야 할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으로서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은데, 오늘 영상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주의할 점, 즉 계약 기간 중에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계약 갱신, 해지, 종료할 때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약 종료일 2개월 전을 꼭 기억하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집주인이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내가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으면 계약은 묵시적 갱신됩니다. 즉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이 2년간 연장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되면 보증금이나 차임을 증감하기도 쉽지 않고,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였을 때는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단순히 연장만 시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묵시적 갱신 되더라도 별거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 1회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즉 내가 2년 뒤에는 계약을 끝내고 싶어도 계약갱신 청구권이 남아있다면 내가 그 갱신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또다시 2년이 갱신되기 때문에 계약을 단순히 연장시킬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를 꼭 고려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약을 2년 뒤 멀지 않은 시기에 끝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보증금 증액이나 계약 종료의 의사를 전달하셔야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는 꼭 언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다, 이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해서 새롭게 작성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필수는 아니지만 적어도 나중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것이 아닌데요, 그냥 우리는 합의갱신된 것인데요 라고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이번 계약이 갱신된 것이다 라는 증거를 꼭 남기셔야 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나는 갱신할 것이다 라는 분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월세 미지급은 중대사항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증금에서 까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월세는 당연히 매월 별개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월세를 미지급하기 시작했다면 과연 보증금이 다 공제된 뒤에는 임의로 줄까요? 임의로 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월세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증금은 매월 발생하는 월세를 차감하기 위해서 미리 납부한 그런 용도의 금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이기 차임액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2번에 해당하는 금액, 즉 월세가 50만 원이면 1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연체했을 때 임대인은 민법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월세는 2번 연속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주어야 할 월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즉 50만 원이면 1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된 순간 우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권리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즉 계약 만료 전이라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 만료 전이라고 해지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이기 차임액이 연체된 순간 우리는 바로 임차인한테 해지 통보부터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지 통보를 하기 전에 임차인이 미납한 월세를 납부하면, 아까 예시를 든 50만원의 월세에서 100만원의 연체가 있는데 거기서 10만원이라도 납부를 해서 90만원이 되면
계약 해지권 자체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해지 통보부터 하셔야 하고, 이 이기 차임액을 미납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그래서 월세가 지급되지 않은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있으니까 안심하시지 마시고 꼭 해지 통보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물론 그 뒤에도 합의해서 계약을 그냥 유지하는 것은 집주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지는 정확하게 해놓으셔야 합니다. 어떠한 통지들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연장할 것인지 또는 뭐 보증금을 올리거나 감액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사, 그리고 차임 미지급 등에 따른 계약 해지 통보, 그리고 계약을 갱신한 사유, 아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약이 갱신되면 이 증거를 남겨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통지는 정확하게 해놓으셔야 하고 관련 증거도 정확히 남겨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통지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주인인데 전세든 월세든 임차인은 내가 소유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죠. 그래서 내용 증명을 못 받을 일이 없습니다. 주소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되도록 내용 증명으로 남기고, 내용 증명이 번거로우시다면 적어도 녹취나 문자 등으로 명백한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임차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읍소를 하셔야 합니다. 요즘에 이제 역전세, 고금리에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임차인한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줄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들어도 정말 무책임한 말로 들립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정말 협조를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워딩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증금을 당장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임차인한테 정확한 사정을 언급하고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협의는 감액을 해서 재연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수개월 정도만 사정을 봐주기 위해서 연장을 한다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만 연장을 하든지 이러한 방안들을 다양하게 강구할 수가 있고 협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는 내가 채무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의를 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내 부동산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서 등기를 하는 순간 새로운 임차인은 그 등기를 확인하고 안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인데 어떤 임차인이 이것을 보고도 그대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대출을 바로 갚으라고 압박이 올 수도 있고, 임차인은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겠죠. 그렇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딱히 다툴 것이 없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당연히 다음 절차는 경매에 넘어가면 내 부동산이 제값을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헐값에 매각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죠. 그렇게 되면 정말 집주인 입장에서 최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정말 최고의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는 것이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촉발되는 것은 막고 잘 설명하셔서 협의하시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그래서 사정 설명을 잘 하시면서 협의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부분과 관련해서 집주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분쟁에 휘말리셨을 때는 언제든지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